제가 쓰게 된 계기는 평소에도 늘 써보고 싶었던 논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 여성기암에 걸린 사람들의 사주를 구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참 그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 연구원들 사주는 구하기 쉽습니다. 왜 교수님, 연구원 선생님 태어난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은 논문을 써보겠습니다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알려줍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성기암 이런 암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가정의 비극인데 내가 몇 년생 몇 월 며칠 태어났다라는 것을 참 말을 해준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태어난 생년월일을 명리학적으로 푼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여서 이런 논문을 시도하지는 못했었고 제가 마침 선행 논문에서 사람의 그 사주 명조에 5가지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들어있는데 그 오행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들이 각종 목화토금수에 따라서 각종 그 질환들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도 그런 그 오행에 의한 질병들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실제 환자들을 고찰하지를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아쉬워하다가 아주 운 좋게 실제 여성기암 환자들의 생년월일을 입수함을 계기로 해서 이 논문을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아시다시피 여성기는 자궁, 난소, 질, 유방 등 여성의 임신, 분만, 수유와 관련하여 생殖기능에 관련된 신체 기관들을 통칭하는 말이고 우리나라의 그 암 환자들 중에서 2016년도 기록을 보니까 여성기암 환자가 11.4%, 자궁경부 환자가 3.0%, 그리고 여성들로만 따졌을 때 유방암이 2위, 자궁경부암은 6위, 그리고 40대 여성들만 봤을 때는 유방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연구 배경은 선행 논문의 한계, 그 다음에 실제 여성기암 환자 30인의 생년월일 확보, 그리고 여성기암에 대한 명리학적 요인 이론을 확립함을 통해서 이걸 이제 일반적인 상담 필드에 보급을 해서 미리 여성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취지로 해서 작성된 논문입니다. 여성기암은 일단 요인은 그냥 일반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인은 식습관이라든지 교육 정도, 가족력 등등,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유양적인 연구를 보면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장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식습관,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여성기암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특별히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명리학적 요인입니다. 먼저 그 심리적 요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 음일간이라는 말이 보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자기가 태어난 날에 육식갑자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을유일이거든요. 그럼 을유일의 을자가 바로 사주 안에 나의 글자입니다. 이걸 이제 일간이라고 합니다. 그 일간의 경향이 플러스 양이 있고 마이너스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일간들은 대체로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대범한 반면에 음일간들은 대체로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예민하고 섬세하고 좀 타율적인 부분들이 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이 음일간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해남자 천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주 심리적 요인으로 귀문관살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명리고정 3명통에서는 자액살이라고 하는데 귀문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귀신이 쓴다는 소리고 자액살이라는 것은 자액은 스스로 목을 매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전적으로 봐서는 좀 편집증적인 생각을 가지고 변덕, 착각, 엉뚱한 생각, 감수성, 스트레스, 심하면 정신착란 이런 것들을 잘 일으키는 걸로 귀문관살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주 안에 사술, 진해, 인미, 묘신, 오축, 자유가 또 두 개가 쌍을 이루어서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현대적으로 봐서는 귀문관살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상가, 학자들, 예술가들, 연예인들 귀문관살이 발달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풍부한 감수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귀문관살의 소유자들이 크게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가지 오행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을 때 문제가 발생이 쉽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여성기질환과 관계 깊은 오행은 사주 명조 8글자에서 수 오행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는
사람의 심장, 유방, 자궁, 요도, 방광, 전립선, 혈액, 생식기, 우울증, 두통, 빈혈, 귀질환, 중풍, 마비 이런 쪽에 관련된 그 건강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오행이 적정하면은 상당히 그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거나 수가 너무 부족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은 망상, 감수성 예민, 감정기복, 스트레스, 우울증, 조울증에 노출되기가 쉽고 수가 너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자의 두 번째는 사주 구성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명리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저기 나와 있는 그 수치를 보면 뭡니까? 그 연올 일시에 뭐 천간 지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을유일이면 을이 천간이고 유가 지지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연올 일시에 그 각 그 뭡니까? 그 천간 지지의 그 영향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수치화를 해놓은 것을 제 박사 논문에서 인용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서 태어난 달 지지 쪽이 뭡니까? 30으로 힘이 가장 강하죠. 오늘이 병자월 을유일입니다. 그럼 병자월의 자자에 해당되죠. 병자월의 자라는 것은 바로 겨울이라는 겁니다. 병자월에 벚꽃이 필 수도 없고 병자월에 장마비가 낼 수도 없습니다. 병자월은 누구나 추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은 계절을 중시하기 때문에 태어난 달이 30으로 가장 기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천간이 상대적으로 지지보다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명리에서 두 번째로는요. 제가 그 설행 논문에서 언제 문제 있는 오행에 관련된 신체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는지를 밝히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대운과 세운입니다. 그 흔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철학관에 갔을 때 대운이 들어왔다 이런 말을 들 수가 있는데 대운이라고 해서 특별히 운이 좋다는 뜻은 아니고 한 사람한테 10년 동안 작동되는 운을 대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년 동안만 작동되는 운을 세운, 1년운을 세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운과 세운이 바로 그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직접적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운이 사주에서 쇠약한 수고행에 집중적으로 합하가든 충, 박치를 때리든 형벌을 가하든 그럴 때 그 다음에 대세운이 사주의 용신의 합충형을 할 때 합은 합해서 다른 오형으로 변성을 시킨다든지 충, 흔히 하는 말로 쉽게 말씀드려서 박치기를 해서 박살을 내버린다든지 형벌을 가해서 그 기운을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용신의 개념이라는 것은 명리학의 전문적인 개념인데 우리 사주에는 우리 사주를 지켜주는 오행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를 지켜주는 오행의 그 용신은 우리의 성공, 성장, 발전, 건강, 오복에 관여를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용신 글자에다가 강력하게 합형충을 가할 때 등등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예를 기억,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뭡니까? 사례 분석으로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은 30명의 사주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1번 환자만 제가 예시를 하겠습니다. 실은 이 30명의 암 환자 사주를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바로 1번 환자입니다. 이 1번 환자는 잠깐 말씀드리면 2016년도 봄에 제가 이 사주를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고 면접 지나가는 말로 지금부터 3년 동안 여성기 암 주의보가 걸려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크게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의 가을에 전문병원에 가서 검진한 결과 유방암 초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살겠냐고 그래서 틀림없이 사니까 걱정을 하지 말되 부탁이 있으니 나중에 수술차 입원하게 됐을 때 입원 환자들의 생년월시 좀 부탁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저를 생명의 은인으로 대접을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30명의 아무래도 같은 유방암이나 자궁 환자들은 동병상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언니 동생 친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년월시를 저한테 구해서 준 걸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일단 1번 환자를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 맨 위에 뭡니까? 그 사람의 사주 명주하고 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월쪽에 개수의 개자입니다. 그 개자가 이 사람 사주에 들어있는 수인데 사주에서 대단히 세력이 미약합니다. 총 120 중에서 9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나 세력이 미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그 밑에 그러니까 사주 원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불급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120 중에서 9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수인 개수가 쇠약하다. 거기다가 그 명리학에서요, 유자하고 축자가 만나면 금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태어난 날의 일이 뭡니까? 그 정축의 축자하고 이 정축의 축자하고 계유의 유자가 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자하고 축자가 만나면은 금의 기운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기 뭡니까? 그 유축 합금의 결과 금과 수가 4대 1입니다. 원래 금은 수를 생겨주는데 우리 명리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나 목부라 나무에 물을 주는데 너무 많이 주면은 나무 뿌리가 썩어버린다. 금이 수를 생겨주는데 금다 수탁이란 말이 있습니다. 금이 너무 강해버리면 오히려 수가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유자하고 축자가 합을 해가지고 개수를 금생수로 생겨주지만 그 비중이 4대 1로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저 개수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살의 나이에 기사라는 대운이 왔는데 문제가 기사대운에서 기자입니다. 기자가 토거든요. 명리학 이론에서 기자는 개자를 만나면 사정없이 충돌, 흔히 쉽게 말씀드려서 박치기를 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에 개수가 힘든데 38살 때 기사대운에 기자가 들어와서 개수를 박치기를 가하는 기계충이 발생을 하고 기사대운의 사자는 명리학에서 사자, 유자, 축자가 만나면은 금기운이 강력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에서 사자가 들어와서 사주 안에 들어있는 유자, 축자가 만나서 사유축의 그 금이 너무 강력하게 되기 때문에 금이 너무 강해서 수가 말라져 버리는 현상이 더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을 분석하겠습니다. 2017년 당시에 그 해가 정년인데 사주 안에서 이렇게 정자와 개자가 충을 때리고 있는데 신년운년 기자가 와서 다시 한번 개자를 충을 때리는 상태에서 2017년 정유년에 정자가 다시 한번 또 개자에다가 충을 때려서 개자를 날려버리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주에게 여성기암의 주의를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결국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히 예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9년까지 계속 주의를 당부를 했고 이 사주는 2019년 5월달 기계충이 대운, 세운, 올른에서 3대1로 발생할 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자고 개자가 만나면 충이 난다고 그랬는데 여기 대운에서 기자, 일륜운에서 기자, 올른에서까지 다시 한번 기자가 들어오니까 이 약한 개수한테 3대1로 강력하게 충이 들어오는 현상에 의해서 저 개수가 박살나버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여성기암을 발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명의 사주를 분석을 한 결과 30명 중에서 수가 불급인 사주, 수가 너무 쇠약한 사주가 22명, 약 73.4%, 음일간이 17명, 56.7%, 기문간살이 15명, 50%, 음일간 17인 중 10명, 양기간 13명 중 5명이 기문간살의 소유자,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음일간이고 귀문간살을 가진 여성이 특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수가 사주에서 불급 미약한데 대세운에서 수오행에 합평충이 집중될 때 암 발생한 사람이 30명 중에서 16명. 수가 불급인데 사주를 지켜주는 용신의 합평충일 때 암 발생한 사람이 5명. 그 다음에 수가 불급이고 대세운에서 타 오행의 간지에 합평충이 집중될 때 암 발생 5명.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옛말에 간어제초란 말이 있습니다. 춘추시대 때 제나라하고 초나라가 등치가 큰 나라들끼리 싸우니까 주변의 작은 소국들이 힘들었다는 거죠. 뭔 말이냐면은 사주에서 수가 상당히 미약한데 운에서 수에게 직접 타격을 가하는 건 아니지만 사주 안에 있는 모든 글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타격을 가하니까
이게 고래 싸움에 그 새우등 터지는 식으로 수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시간상 8번까지는 읽지는 못하고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 구성상 여성기 쪽에 문제가 되는 수, 특히 수 관련 질환이 평상시에는 그런 사람들은요 경증에 그친다. 사주 안에 수가 약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수 관련 질환이 경증에 그친다. 하지만 대세운에서 수오행이나 용신 등을 포함하여 사주 명조의 합형충을 강하게 중첩시키면 유방차궁의 중증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것이 바로 여성기암의 주요한 명리학적 위험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제가 가장 중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중시한 여성기암의 명리학적 주요 요인들을 갖고 있는 여성에게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의 개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치료술 조치, 건강검진 등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기암의 명리학적 요인이 있어도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운명 함수적 요소가 건전하고 습관 심리가 긍정적이면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성기암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사주 똑같은 여자들이 다 걸리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고 스트레스 정도가 다르고 가족 간의 우정과 사랑이 다르고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긍정적이고 건전하게 이끌어 갔을 때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명리학은 어떤 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명리학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명리학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읽고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주는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제안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가벼운 질문이었는데 우리가 통상 그 논문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뭐 설문지를 통해서 뭐 통계 분석을 통해서 쓰는 논문하고 그다음 뭐 문헌 논문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어렵고 실험 대상자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그 실험 논문일 텐데 그 30분의 대상자를 어떻게 이렇게 그 사실은 암 환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암 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한 가벼운 질문으로 준비를 했는데 발표 중에 다 이야기를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수님 앞에 잠깐만 이 앞에 하면 우리 논문 페이지로는 28쪽에서 29쪽에 있는 그 첫째, 둘째 분석 결과를 보면은 분석 결과를 보면은 수불구 그 다음에 귀문관살 그 다음에 또 3, 4, 5쭉 수불구 7번, 8번까지가 전부 수불급일 경우에 여성기암 발생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연구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명리학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지 않습니까? 또 이게 단순히 어떤 인간의 운명적인 거 이런 것만이 아니고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건강, 질병과 연결한다면 한의학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한의학에서는 저 태과를 실증으로 보고 불급은 부족하다 허증으로 보는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그렇고 한의학에서도 실제 암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의 면역력이 정상일 때는 이게 발현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면역력이 잦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보건 환경, 그 세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게 발현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내 몸이 약해져서 발현되기 때문에 허증으로 봅니다. 또 그렇지 않고 나의 몸 상태, 면역력 모든 것이 정상인데 암세포가 유난히 어떤 원인으로 극성기에 달했을 때 이게 또 나타나는 것 또 암이다. 이거는 실증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암 원인 구체적인 원인을 밝힐 수 없지만 많은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 그것도 일시적인 강한 스트레스는 또 극복할 수 있는데 강한 스트레스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때는 암세포가 극성에 달해서 암이 나타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현대의학에서도 그렇고 한의학에서도 그렇고 실증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명리학에서 봤을 때 불급이 아니라 태과 쪽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는지. 잠깐만요. 그래서 물론 허증으로 인한 질병 발생도 있고 실증으로 인한 질병 발생도 있는데 지금 교수님 연구하신 우연히 30군의 어떤 그 사주 명조가 이렇게 수오행에 대해서 수가 불급이라는 경우가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의학적인 해석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의학적 해석과 명리학적 해석은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오행이 또 수만 불급 태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과는 지나친 것, 불급은 부족한데 또 목이 그럴 수도 있고 화가 강하거나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명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수오행으로 보는 것이고요. 수오행의 그 태과나 불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이제 명리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그 사실 실증과 허증이라는 개념은 명리에서도 사실 강하다 약하다 왕세의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의 한 가지 오행이 쇠약한 경우와 너무 지나치게 넘치는 경우 일단 이 이용도는 명리 쪽에서는 쇠약한 경우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넘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이용도라고 봅니다. 다만 한 오행이 지나치게 강하면 오행에는 생극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가 너무 강하면 수는 반드시 화를 상극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수가 너무 강하면은 수에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수가 화를 상극하기 때문에 또 화에 관련된 질환,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 이런 쪽의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고 보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이 그 한의학이나 또는 자연치유학의 어떤 그 전문적인 허증 실증의 개념까지 도입을 해서 충분한 답이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명리학에서는 일단 뭡니까 그 부족한 거, 쇠약한 거 이걸 불급이라고 합니다만은 불급이 태과보다는 좀 더 위험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수불급으로 나와서 그러는데 실제로 사주 팔자 아닙니까? 팔자에서 가지고 있는 오행을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간 목이 목오행이 태과의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확실히 실증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 실증이라 그러면은 얼굴에 열이 상기되고 그래서 두통이 오고 그 다음에 눈이 충혈되고 이거 실증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뭔가 플러스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헐증은 물론 그거 한두 가지로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맥으로 짚는 뭐 애백진, 뭐 혀로 보는 설진 여러 가지가 보는데 그 중에서 다 봤어도 저거는 간의 병이다라고 했을 때 그 허증 그러니까 왠지 예전과 달리 내가 맥을 못 추고 기운 못 일어나고 자꾸 아픔이 나고 이런 경우라면은 확실히 간 허증으로 봐요. 근데 이제 그 오행과 한의학 그럼 오행을 따진다는 것은 이제 사주 명리학과 관련이 있는 건데 한의학과 질병과 연결을 한다면은 상당히 그것이 어느 정도 진단을 그거 하나만 봐가지고 진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진단 방향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확률적으로 많더라.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교수님이 지금 수오행 불급태과 그다음에 기문만살 뭐 대운 세운 이것으로 해서 굉장히 그 심도 있게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덮어뒀던 그 명리학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잠을 깨워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 했던 것은 좀 전에 질문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교수님이 조금 더 연구를 깊이 하셔서 이제 수 태가 불급만이 아니라 금 태가 불급도 있고 이제 다 있지 않습니까? 화 태가 불급, 금 태가 불급을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태과로 나타나는데 병도 실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연구를 해주신다면 저는 교수님이 연구해 주신 거 편하게 너무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다 라고까지 보는 건데 이제 한의학 쪽에서는 치료를 해야 되니까 명리학은 예방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한의학은 치료해야 되니까 간 식증에 따라서 간 허증에 따라서 간 식증에는 데이쇼탄을 쓰고 뭐 허증에는 뭐 소쇼탄이 만용을 쓴다면 그 실증과 허증에 따라서 또 처방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명리학에서는 태과든 또는 그 불급이든 간에 어쨌든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운명 함수 교수를 좋게 해서 대입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 말하는 게 명리학의 영예라는 걸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거기까지 어떤 그 예방적 차원에서 판단. 예. 거기까지가 명리학적인 영역이고 명리학적인 영역은 치료 영역은 아니지만 일단 저 역시 그 한의학적인 소양을 더 겸비를 해서 태과의 경우에 한의학의 실증과 또는 불급일 때 한의학의 허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는 여성기지만요. 남자한테도 수가 발생하면은 남자는 여성기가 없지만 신장, 전립선, 방광, 혈액 쪽입니다. 이것은 남자한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성기가 아니란 거 말고 그 신장, 방광, 요도, 전립선 쪽이 좀 더 우선된다. 또는 혈액 쪽에 작용된다. 또는 정신계통도 작용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또 그 암 종류의 사주도 구해서 그 교수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실증 허증의 개정까지 도입을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다음에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원이 지금 제안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이 그것을 답을 하시는 게 그대로 지금 한의학 내용하고 같습니다. 신장, 남성, 뭐 전립선 이런 거 참 수로거나 이런 게 다 한의학과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은 이제 논문을 연구를 하시면서 영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우음적인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질병을 이렇게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질병과 관련되는 이제 의학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드렸던 질문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묻자고 건데 다음에 또 연구하시려면 그 과민성 대장 질환, 오행과 이런 것도 좀